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 3.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중계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시즌3 예선, 본선, 결선 중에 현재 본선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치열한 매매 대결을 펼치는데요.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남은 본선 기간 동안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보시죠.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교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결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의 남자 김민재입니다. 네, 금요일의 남자 우리 김민재 대표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요. 네, 한국경제TV에서 뇌가 섹시한 여자 박윤진 대표입니다. 뇌가 섹시한 우리 홍일정, 박윤희 대표님 함께 해주십니다. 계속해서요. 재밌게 방송하겠습니다. 한중입니다. 재미있는 방송을 기대해달라고 말씀하신 우리 한중현 대표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따뜻하게 대표드리겠습니다.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정희 대표 함께 하시고 오늘 그거 알아서 복상? 복상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식상해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복상으로 한 1년은 가도 그래요? 좀 지루하실 것 같지 않은데 복상, 복이 들어오는 관상.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복상 우리 김정기 대표도 함께합니다. 자, 금요일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발차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과 함께 시작할 텐데요. 먼저 우리 김민지 대표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지금 수익률 대가 뭐라고 할까요? 8분 능선, 7분 능선은 넘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다음 주 한 주 차입니다. 2주 동안 달려가면서 어떠셨나요?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차곡차곡?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상위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뭐 그래요. 결승은 뭐 무난할 것 같다. 뭐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겸손하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정기 대표. 예. 이제 2주가 지나고 한 주 남았습니다. 네.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계신 4분이 이름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상위권에. 네. 어떻게 잘 가고 있나요? 작전대로? 상위권에 계속 머무르다가 네. 이번 주에 살짝 실수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일주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또 불태워봐야겠죠. 그래요. 지금 약간 뭔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하는데 뭐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믿어주시지 일주일 않습니다. 5거래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박윤희 대표님. 네. 편안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시죠? 좀 다음 주엔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번 주 한 주는 좀 개인적인 좀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쉬었는데 네. 다음 주엔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게 그래도 상위권 안에 박윤희 대표님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대표님들이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렇죠. 언제 갑자기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엔 좀 관리를 하면서 좀 가봐야겠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현 대표님. 뭐 계획대로 잘 가고 계시겠죠? 저의 계획입니다. 저의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 뭐가 계획인가요? 지금의 제 순위가 그래요? 지금 지금의 순위를 아세요? 본인의 순위를? 압니다. 그러시구나.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박윤진 대표부터 출발해 볼까요? 박윤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직구 말고 변화구. 직구 말고 변화구다. 아, 네. 갑자기 커브 막 예. 직구 변화구가 막 들어오는데요. 막 이게 그냥 들어오는데요.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시장은 굉장히 한쪽을 바라보고 굉장히 이 직구를 던졌던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대형주의주로 반도체라기보다는 코스피를 향한 코스피를 향한 정말 직구를 던졌던 직구만 날렸던 어떤 그런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커브볼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면서 변화구가 그냥 생기면서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변화구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오늘 지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코스닥으로의 이 진로 변경, 진로 선회, 아니면 뭐 항로 변경, 뭐 이런 느낌의 어느 시장이었지 않나.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요. 진짜 이번 현 정부는 정말 주식에 진심인 것 같아요. 이 주식 시장에다 오늘 얘기가 다만 우리 대표들 다 얘기할 거예요. 대표님도 얘기할 건데 이거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 한마디에 그냥 그냥 러브콜을 그냥 오늘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원래 이제 코스피 시장 있고 코스닥 시장은 사이즈가 너무 차별이 커서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강호동 씨가 네, 5살짜리 애기 바지를 입으면 어떻게 찢어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찢어졌다. 그러니까는 이 작은 이 코스닥에 지금 막 똑같은 수급이 코스피에 있던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냥 찢어지는 주가가 폭등하고 찢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변화구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코스닥이 12월에는 굉장히 주목이 된다. 그리고 저의 그 관점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어쩌면 11월 4일 날 그 고점이 코스닥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코스피의 어쩌면 2025년에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면 고점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박스권으로 코스피는 움직이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코스닥이 돌파가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제가 오늘 코스피 하락의 요인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뭐 철저하게 계산된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계산된 시장이라기보다는요. 네. 지금 아마 대세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미국 대세. 시장을 봐가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좀 봐가면서 어느 정도 올해 핫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오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쉬어가도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대형주들 전 세계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물론 산타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산타랠리가 나온다면 코스닥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점. 코스닥 너무 서러웠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지금 앞으로 좀 앞서 코스피는 박스권으로 좀 흘러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굉장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차별화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한번 여쭤봐야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네요. 12월 우리가 좀 기다리셨던 분도 계시고 또 산타랠리를 바랬던 분도 계시고 11월 힘들었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12월은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대세 흐름을 따라야죠. 지금 코스닥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준 상황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12월 이 대세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감 2025년이. 근데 따르는 것이 좋겠다. 대세를. 오늘 보면 뭐 코스닥에서 여러분들 지금 3파전인 거 아시죠? 뭐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입니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세를 따라서 코스닥 쪽에 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한중현 대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보여주시겠어요? 11월 또 끝. 뭐가 죄송한가요? 11월 오늘 너무 마지막 거래. 성의 없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성의가 없다는 거. 네. 어쨌든 11월은 11월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네. 제가 여쭤볼게요. 네. 코스피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네.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 원인, 이유, 근거 어디 있다 보시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보시나요? 외국인들이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놀랐다. 이거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되는 얘기일까요? 9월, 10월에 시장 랠리를 펼칠 때 그럼 그때 누가 샀냐?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렇죠. 그때 두 달 합쳐서 거의 한 13조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코스피 15조 팔았습니다. 두 달 산 거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매수 세게 잡혔습니다. 근데 그럼 얘네가 왜 매수를 잡았을까? 심지어 코스피는 밑에서 시작해서 그때 더 쭉 밀려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해서 횡보로 빠진 게 아니라 횡보로 끝난 게 아니라 밑에서 시작해서 밀려서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하루 종일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코스닥 언더웨이트인데 비중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코리아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나 지금 비중 없는데? 그럼 일단 익스포저라도 갖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코스닥, 뭐 정부에서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활력을 좀 주고 투심도 좀 살아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코스닥 이 분위기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이 시작되니까 네. 12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한중인 대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꼭지를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QT가 끝나면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이 도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수도꼭지 돌렸는데 물이 안 나오면 세 판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세 판이라 하면? 뭐 좀 팔든가 등등등. 좋습니다. 그럼 전략적인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 나올까요? 모르시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말해주면 안 되는 것 같고. 전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12월이 다가오고요. 오늘 좀 의미 있는 네. 시장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3.71% 이게 언제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좋은 흐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행복해질까요? 항상 지수가 3% 이상 좀 등락을 보이면 네, 그때 뭐 이런저런 이유 다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사후 약방문. 네. 그것도 오늘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뀐 게 있을까? 그건 모르겠고. 코스닥 그럼 이 분위기가 계속 갈까요?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고 했던 거는 코스피는 전자닉스 두 개 합쳐서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그 두 개만 올라가도 코스피는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꽤 여기저기에 비중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대장만 간다고 해서 지수가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갈 확률이 높지만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까지 같이 가는 건 모르겠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한다면 저라면 지금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11월에 오늘 이제 다 끝났으니까 뒤 돌아보면 조정장이었잖아요. 이 조정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가 조금 타격을 입으셨을 거예요. 9월에도 조정 오면 그때 샀으면 수익 보고 10월에도 조정 오면 샀으면 수익 보고 11월에도 똑같이 하시다가 제가 반도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 달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였잖아요. 여기서 많이들 수익을 못 보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반도체 다 헐고 제약바이오로 가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라고 비중이라고 치면 제약바이오는 그거보단 좀 작게 한 3분의 2 내지 절반 정도? 그 정도의 비중만 일단은 실으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12월에 네. 우리는 뭐 많은 분들이 12월에 기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변곡점을 11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긴 하는데 12월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증시를 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십니다. 그 주도하는 우상향. 쪽은 코스피 쪽이 아니라 코스닥 쪽이라고 보시나요? 코스피 쪽이라고 보시나요? 우상향은 모르겠는데 양대 지수 모두 11월만큼의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까 박윤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횡보. 근데 여기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상승. 그리고 그 주역은 당연히 코스피에서는 전자닉스 IT,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해 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 같아요.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 절대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네, 하지 마시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제약바이오.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우리 한중현 대표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저는 결자 해지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결자 해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저지른 일을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저는 그걸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은 사실 한 주 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너무 장면이 안 좋아서 앵커님께서도 좀 즐겁게 방송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한 번만 더 빠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결제 해지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AI에 대한 거품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I 거품 언제 꺼지냐라고 했었을 때 뒷배가 없어지면 즉 믿는 구석이 없어지면 이제 AI 거품이 터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미 과도한 투자가 들어가서 실적은 뭐 잘 나오고 있지만 점점 줄어들게 될 건데 그래도 거품은 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즉 현재 증시를 이끌고 있는 거는 AI가 맞지만 AI 거품은 사실상 트럼프의 중간 선거 전까지는 계속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국 증시의 오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 대통령이 코스피 뭐 5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지금 죽이고 주식 시장에 돈을 넘기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을 팔아서 지금 주식을 하라고 해서 주식을 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현재 대통령은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부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국의 증시도 트럼프는 이 중간 선거를 위해서 계속 내려가면 부양을 시킬 거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이 얘기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가려면 받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어느 정도 이 부양책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고 한다면 뭐 실적이 어떻다, 뭐 주식에서 뭐 이런 걸 논하시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누군가는 이런 걸 저런 걸 따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지금은 뭐 실적이 어떻다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어떻다 이런 걸 생각하시기 전에 정부가 밀어주는 즉 어떻게 보면 큰 뒷배가 있는 현재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수 있는 시기에는 일단 돈을 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결제해지라고 가지고 왔었고 마지막 결제해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렸던 이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상승장일 때, 즉 코로나일 때도 돈을 많이 못 버신 이유가 항상 주도주를 달리는 말에서 먼저 내리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다가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는데 즉 상승장이라는 거는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은 조정 구간 때도 벌고 싶다 보니까 주도주가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짧은 기간 때 주도주가 빠지게 되는데 그 기간 때 이제 비주도주를 갈아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는 비상승장일 때는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기 때문에 비주도주로 갈아타시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오히려 더 늘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 로봇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수익률 대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날 대회가 오픈되자마자 그냥 모든 비중을 저는 로봇에다 넣고 그냥 아무것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조정이 한 달짜리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달이 채는 이제 11월달 월봉이 음봉으로 완성이 되는 구간대쯤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순위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 바로 시장이 상승장일 때 주도주를 파시는 게 아니라 조정 구간 때 오히려 비중을 늘려놓으시면 다시 돌아오는 긴 상승 구간에서는 훨씬 더 즉 짧은 구간 때 그 비주도주에서 나왔던 수익보다 긴 상승 구간에서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꼭 제가 나오는 방송이라든지 뭐 이러한 뷰를 좀 참고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으시기 때에는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다들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까지 우리 김민재 대표가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쭉 다 해주셨는데 뭐 상승장일 때는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 그렇기 때문에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 뭐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김민재 대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김정기 대표의 오늘 시장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정기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코스닥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달라졌다. 예, 앞에서 그래요. 다들 말씀하셨지만 오늘 코스닥이 특히 강한 이유는 이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조만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기대감에 매수세를 자극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위에서
코스닥 활성화 필요성은 인식을 했지만 아직 대책을 강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만으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이렇게 시장가로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와 로봇이 압도적으로 좀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이 섹터들이 왜 강했냐를 좀 본다면 일단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현대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로봇 섹터에 이제 기대감으로 엄청난 이제 내년에도 한국 시장의 로봇 sek터가 좀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 한 가지는 폴란드의 로봇 스타트업 클론 로보틱스가 이제 사람 손과 비슷한 이런 악력과 속도 그리고 가동 범위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인공 근육 기반의 로봇손 V2를 공개하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한국의 로봇 기업들도 이 밸류 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라이릴리가 이제 자기들 효자 상품인 GLP-1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한국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까지도 또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12월도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 있고 내년까지도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슈로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끄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제가 매번 이제 진짜 주식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제 다음이 뭘까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섹터들의 로테이션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의 시장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섹터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로봇인데 지금 1등과 4등 섹터에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반도체 소부장과 2차 전지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 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엔터랑 뷰티까지도 저점에서 좀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코스닥 쪽에서 다시 한번 액션이 강하게 뻗어나올 수 있다.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통합 계좌를 전면 개방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굳이 한국 증권사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도 이제는 자유롭게 제도 개편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또한 이제 내년 연초로 갈수록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MSCI 선진지수 편입할 때마다 이게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핵심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코스피 시장에도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 흐름이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코스피에서? 일단 이 외국인 이 계좌를 조금 수정하는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산타랠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모멘텀은 우리가 최악의 국면에서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국면에서 나옵니다. 가이던스가 상향된다는 것은 4분기 실적이 이제 내년 1월에 발표가 되고 1월, 2월에 발표가 되고 이제 내년 1분기 가이던스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리레이팅 받는다면 결국에는 12월 말로 갈수록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나올 것이고 FOMC 10월 이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 이후로 단기 변동성이 생긴 이후에 월 말로 갈수록 저는 긍정적인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로 가면서 코스피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동안에 그 빈 곳을 코스닥의 이 대장 섹터들이 순환매로 채워줄 것이다. 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는 다음 주에도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대장주들 가격들이 뭐 안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거의 다 웬만큼이면 뭐 특히 바이오 그리고 로봇도 사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코스닥이요. 코스닥에서. 그렇다면 이 종목들 그 가격대나 위치는 좀 부담 느끼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눌림 때 들어가야 되는 전략이라든지 어떤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가로 사셔도 된다라고 보고 조정을 있고. 많이 받았기도 하고 안 올라온 종목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은 그냥 이제는 시장가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도 지금 저점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는 저는 이제는 매수 포인트다라고 매수 보고 포인트다. 있어요.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코스닥 활성화를 한다면 2차 전지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조금 적극적인 편입을 고려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요. 다음 주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까지만 볼까요? 로봇은 또 잠시 후에 또 이슈에도 저희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이오는 대장주들 많이 가격대가 정말 많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네. 손이 안 나가는 위치다.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뭐 그것과 연관 상관없이 좀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좀 지켜보면서 조정의 포인트를 좀 노려야 되는 건지 그러기엔 또 기간이 또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롱텀으로 좀 끌고 가시려면 상승 이후엔 분명히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 국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때는 포트폴리오의 제약 바이오 비중을 확 늘려놓는 것도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네모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먼저 어떤 이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에서 10년 내 수천 대 양산 계획까지 나오면서 로봇 부품부터 협동 로봇, AI 제어 기술 관련주까지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상용화 시점과 함께 중장기 투자 포인트,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현대차 아틀라스를 실제로 투입하고 5에서 10년 내 수천 대의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로봇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기대감이 확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공장의 휴머노이드 투입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해 볼 텐데 이건 우리 김민재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입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종목이 상승할 때는 뉴스가 항상 같이 부연적으로 붙게 됩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사업 약방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통은 신기한 게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런 호재의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꼭 상승하면 호재의 뉴스가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사실상 그냥 수급위에서 무너졌다가 이제 올릴 때는 이걸 부각을 시켜 재료를 빌미로 이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뉴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올라갈 종목들 같은 경우도 뉴스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가 올릴 때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사실상 로봇 쪽이나 아니면 이러한 이 투자를 대기업에서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눈을 떼시면 안 되는데 네. 언제 로봇 같은 경우를 꼭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제가 뭐 좀 기억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뭐 방어는 겨울이 제철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로봇이 겨울이 제철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년이 되면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년이 되면 정부나 기업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정부는 1년 동안에 이제 예산을 즉 우리한테 걷어들이는 세금을 어디에다 투자하겠다, 어디에다 예산을 쓰겠다 발표하는 게 1월 신년 때 발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기업이 어디다 투자하겠다라는 걸 항상 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발표에 항상 AI나 로봇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처음 인지하셨을 때가 삼성에서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을 텐데 그때가 항상 1월입니다. 그리고 로봇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 항상 1월 달과 근접해지는 즉 연말부터 1월 초기까지는 계속 로봇 종목들이 상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대기업에서 로봇을 투자한다는 뉴스와 함께 로봇 종목들이 같이 끌고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예전부터 주식하셨던 분들은 뭐 찬바람이 불면 뭐 배당이라고 하지만 네. 이제는 사실상 그런 시대 우리가 뭐 몇 억씩 갖고 있어서 그거를 한 종목에서 배당 받으려고 투자하시는 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성주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꼭 겨울철에 이 시점에서는 로봇을 꼭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핑계거리고 장중에 나온 뉴스도 어쨌든 그 종목을 올리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특히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즉 수출이 80% 가까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봇이 앞으로 계속 생산을 담당할 텐데 여기서 경쟁에서 밀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 순위 자체가 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의 로봇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 결론은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을 거다. 그리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있을 거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돈이 가는 쪽에서 수익을 좀 많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인상적입니다. 로봇 섹터에 대한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초가 되면 시무식이라는 게 열리잖아요. 기업에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뭐 하자라는 기업의 어떤 비전도 얘기하고 그때 로봇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투자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로봇 섹터 지금 올라온 종목들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민재 대표가 보시기에는 로봇 섹터 중에서도 뭐 옥석을 가린다라는 표현 늘 항상 쓰지만 어느 쪽을 콕콕 집어서 좀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휴머노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는데 이쪽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할 만한 로봇 섹터는 과연 있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공개되는 탑픽 종목이 혹시 로봇을 준비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시죠. 그러면은 김민재 대표 옥석 가리는 방법 그리고 김민재 대표가 보고 있는 로봇의 탑픽 종목은 또 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느 것부터 답변 드리면 돼요? 옥석부터 가리는 방법 한번 가볼까요? 로봇의 김민재 대표의 옥석은 뭔가요? 지금 기업하고 연결돼 있는 데를 봐야 되는 건지 네.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부담감도 있고 올라왔는데도 그냥 눈 질끈 감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정을 좀 내려주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이 답변을 드리면 좀 정보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 네, 뭐 사실상 뭐 대기업이랑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 지금 현재 없었던 연관성도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서 붙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기술적 분석에 좀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보통 보시면 반도체도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그리고 뭐 로봇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항상 말은 나오지만 저는 보기를 했었을 때 올라갈 종목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지를 형성을 해놓고 종목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을 좀 힌트를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이상 여쭤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 시점 우리 김민재 대표가 보고 있는 로봇 섹터의 탑픽 종목은 뭔가요? 나는 이 종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혹은 현 위치가 난 마음에 들어. 이런 종목들. 사실 그런 것도 너무 많긴 한데요. 근데 하나만 또 더 있다면? 이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인데 시세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 그냥 내 마음속의 탑픽인데요. 뭐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니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몇 글자인가요? 네. 글자 수를 세는 게 어렵네요. 그럼 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닙니다. 긴 거 뭐 있나요? 글자 수가 세기가 힘들다고 뭐가 있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6글자짜리도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7글자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하면 뭘 하시잖아요. 네. 얘기해 주세요. 아까 뭐예요? 전 모르죠. 모르겠어요? 7글자 6글자 뭔가요? 뭐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종목만 말씀해 주시죠. 생각하고 계시죠. 사실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환경에 처음 와서 이 진짜 주식 3부가 첫 방송이었고 9월 5일이 첫 방송이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첫 종목 뭘로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우. 그때 제가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9월 달에도 환경 처음 와서 첫 방송인데 알 것 종목 같은데? 드렸던 게 네. 로봇 2종목이었었고요. 네. 그때 드렸던 게 사면이랑 K나 시스템입니다. 어. 제가 그때도 로봇이었고 계속 로봇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올라갈 준비를 잘 맞춰 있고 매집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탑픽 종목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제일 사실상 갖고 싶어 하시는 종목입니다. 바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의 다음을 이을 종목이죠. 네. 바로 엔젤 로보틱스를 저는 지금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김민재 대표가 개인적으로 난 엔젤 로보틱스가 가장 내 마음속에는 들어온다. 이렇게 로봇 섹터 중에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씀 첨언 있으시면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완벽했나요? 로봇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나요? 그럼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마이클 버리가 픽한 4종목, 주가 반토막난 요가복 줍줍한 이유는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연말 과매도된 중소형 가치주를 기회로 보며 룰루레몬을 포함한 4개 종목을 저가 매수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장기 보유 전략을 제시한 반면 엔비디아에 대해선 거품 경고를 내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마이클 버리가 픽한 4종목 이유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중소형 가치주를 저가 매수 기회를 제시를 하면서 4종목, 일단 4종목까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룰루레몬, 몰리나 헬스케어, 시프트포 페이스먼트, 페니메이 네. 이렇게 4개인데 모르겠네요. 다 아는 종목들 룰루레몬 말고는 다 이렇게 네. 들어보기 네, 어려운. 들어보기가 어려운 근데 종목들인데 룰루레몬을 포함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중소형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의 어떤 지난 11월에 어떤 주가 하락은 트럼프의 어떤 리스크 때문인 거지 전혀 AI 문제 없고 정말 뭐 문제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거를 트리거를 만든 사람이 하락의 트리거를 AI 거품론에 대해서 제기한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클 버리죠. 네. 그러는 마이클 버리는 공매도를 대형주 기술주에 쳤다고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본인 자신은 공매도 외에는 뭐 다른 거를 뭐 하고 있나라고 동향을 살펴봤더니 이제 기사가 이제 28일 오늘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리딩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한 사람당 한 월 정액으로 한 $30, $40 정도를 받는데 본인 리딩방 10만 명 구독이래요 지금. 그래서 월 구독료만 53억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추천된 종목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 AI 거품론을 제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갖고 나온 거예요. 룰루레몬, 몰리나 헬스케어, 그리고 시프트포, 또 페니메인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네. 일단 중소형 주고 3년 정도는 3에서 5년은 끌고 가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씩 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완전 떠난 것도 아니고 공매도 쳐놓고 완전 떠난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은 뒤에서 또 이렇게 또 같이 주라고 하면서 또 중소형주를 추천하고 있다는 거는 늘 항상 좋은 말로 역발상 매수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역발상 매수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말 용자라면 저는 공매도 쳐놓고 그냥 시장을 떠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시장이 지금 남아서 지금도 리딩방 운영하면서 구독료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또 약간의 좀 이중적이다. 저는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방송이 아니었으면 더 센 말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중적인 그냥 행보가 나왔다. 이 사람 야를 다 믿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시장하고 굉장히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으로 촉발된 AI 거품론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평가를 한번 해보라. 이런 표현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4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룰루레몬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주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네네. 종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로서 이게 어떤 종목이라고 조사를 하고 찾아도 보셨을 텐데 동의가 되시던가요? 이 종목들의 예를 들면은 뭐 작은 종목이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떤 지금 산업의 트렌드에 아주 최전상에 있는 종목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느낌이 저도 전문가 아닙니까? 네. 느낌은 추천해서 최소한 욕은 먹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급락을 맞아서 정말 큰 욕을 먹을진 않는 그냥 뭐 이럴 수 있는 종목은 아닐까. 그냥 그렇죠. 선방할 수 있는 종목 정도다. 종목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니까 우리가 마이클 버리 사이즈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가 얘기했던 닷컴 버블급 거품 경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했던 그 경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저는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미국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급등을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은 정말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자금을 굉장한 폭등 한번 나오면 폭등인데 지금 룰루레몬이나 뭐 올리나 헬스케어나 뭐 스피드푸드 이런 종목들은 급등형의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 박윤희 대표님 반도체 지금 어떤 전망으로 어떤 흐름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 시장에서 12월 그리고 내년 초, 내년 계속해서 AI 그리고 그거에 대두되는 반도체 섹터가 이어갈 것이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단에서 이 오늘 시장만 봤으면 대형주 단에서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또 의견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박윤희 대표의 생각과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는 AI 산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네. 아직 개화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뿐 굉장히 많은 이제 이 시기가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가긴 가는데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게 갈 것 같다. 울퉁불퉁하다. 네, 울퉁불퉁하다. 그러니까 이 울퉁불퉁이 굉장히 뭐랄까 익숙치 않고 또 이 울퉁불퉁에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신규 접근하는 게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나는 울퉁불퉁에 대해서 내가 좀 맵집이 있고 그리고 나는 또 맵집도 있고 나는 좀 이렇게 뚝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할만하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이 울퉁불퉁함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좀 다른 곳에서 다른 섹터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좋습니다. 박윤희 대표 의견도 들어봤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뭐 첨언하실 분 있으시면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는 뭐 저희가 뭐 딱히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뭐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오늘 다들 조용하시네요. 한중현 대표님 네. 없으시잖아요, 하실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엔 코스닥 띄운다. 새 당근 연기금 등판 모험자본 투입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코스닥 지수는 3%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세제 혜택과 연기금 참여 확대, 또 증권사의 모험 자본 투입 등의 방안을 통해 코스닥 1000포인트, 일명 천스닥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조치들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파트너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요. 세금 세수할 때 세자입니다. 새 당근, 연기금 등판, 모험 자본 투입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을 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개월간 코스피는 49% 넘게 급등을 한 반면 코스닥은 20%대 기침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종합 대책을 정부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 특례 문턱 완화, 두 번째 세제 혜택 강화, 세 번째는 연기금 국민 성장 펀드 활용.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이 이슈는 우리 한중현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딱히 드릴 말씀 없고 그냥 질문만 받아도 될까요? 질문할 게 없습니다. 준비해 주신 말씀을 좀 큰일 해주시죠.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드려야죠. 그러면 네. 일단 준비된 화면부터 한번. 화면을 또 준비하셨어요? 근데 왜 하긴 질문을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 질문 단어랑도 연결될. 그래요? 화면일 한번 화면 보고 일단 첫 저희가 번째 화면 그러면, 좀 네, 화면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이게 뭔가요? 코스닥 150 지수 시가총액 상위 상위 비중. 비중이네요. 네. 1위가 바이오. 거의 저게 이제 한 11월 한 중순쯤의 데이터니까 저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게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바이오가 한 40%쯤 될 거고 반도체가 한 30%에서 28%로 조금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기타가 아마 3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저 기타에는 로봇이 들어가 있거든요.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다 골고루 있다. 골고루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그럼 오늘 어디로 매수세가 쏠렸느냐. 그러니까 총 거래 대금 기준으로요. 네. 압도적으로 바이오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물론 이제 가격 상승 자체는 로봇도 있었는데
로봇은 시총이 작다 보니까 조금의 매수세에도 가격이 급등했고요. 네. 거래 대금 자체가 높았던 거는 압도적으로 바이오였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압도적으로 바이오에 자금이 몰렸다. 네. 그래,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럼- 기대감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 옮겨가면서. 그거는 지우시죠. 그건 그건 아예 생각하지 지우고. 생각하지 마시죠. 네. 그럼 압도적으로 바이오에 자금이 그러면 몰린다면 그러면 이유. 네. 코스닥의 바이오만 올라갔느냐? 음. 코스피의 바이오도 매수세가 몰렸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메이저들이 오늘 기준으로 저 뉴스에서 그냥 바이오를 담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이오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가만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한 험난하다? 종목들이 몇 보입니다. 근데 그냥 가는 몇 보이는데 그게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힘을 내서 좀 네. 우상향해서 갈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종목들이 좀 시기에 좀 뭐라 할까요? 조정을 받다든지 좀 칠 것 같다, 험난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IT는 네. 전자닉스 가고 뒤에 소부장 따라오면 따라오고, 그냥 그렇죠. 좀 소위 말해 쭉정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요. 네. 제약바이오는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음. 쭉정이는 영원한 쭉정이로 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 옥석이 중요하다는 옥석이 얘기죠? 중요한데 네. 그 옥석을 과연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릴 수 있겠느냐? 이건 있죠. 우리들도 못 가릴 텐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 못 가릴 겁니다. 그래도 대표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피해가죠. 먼저 피해버리시네요. 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뭐 개인 투자자분들 뭐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 없습니다. 말고? 없습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제약바이오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끽해야 하는 것들이 요즘 트렌드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거든요. 제약바이오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가 트렌드다. 뭐 ADC가 맞아요, 트렌드다. 맞아요, 뭐 맞아요. CDMO가 맞습니다, 트렌드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예. 트렌드 있는 쪽을 가서 거기서 이제 기업 내용 좀 들어보면서 실적 보고 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좀 쭉 그죠, 살펴보는데 요즘은 일단 이 트렌드 오늘 같은 날은 트렌드도 못 읽겠어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네. 다 힘을 내준 네.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탄력이 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어려워요. 네, 어렵죠. 이거는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어렵죠. 이거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어려울 거고 하나 더 이건 누구한테도 어렵냐? 기관 투자자들도 어려워요. 어렵겠죠, 물론. 모두가 다 어려우면 어제 김동엽 대표가 네.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사 자격증이나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맞는 말이 내 맞는 약사도 아니고 말씀이시죠. 의사도 맞아요. 아닌데 네. 어렵죠. 그러나 그래서 네. 그 역발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게임일 수도 있어요. 다 어려우니까. 만약에 누구는 잘 알고 누구는 모르고 둘이 붙는다면 네. 당연히 잘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겠죠. 예, 제가 얘기 뭐, 하나만 할게요. 네. 제가 사실 이번 수익률 대회에서 제가 진짜 많이 매매했던 종목 펩트론과 아마 아실 겁니다. 케어젠으로 계속 상위권에 있는데 이 종목들 다루기가 정말 진짜 와 그냥 매수 올랐다가 그냥 폭락하기를 너무 그러고 나서 어렵죠. 폭락하고 나서 또 다시 급반등하는 이 정말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말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요. 진짜 쉽지 어렵습니다. 않다. 네. 쉽지 전문가들도 않다는 쉽지 차원에서 않다.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그 생선회 같은 거다. 맛있는 거 아는데 먹다 탈날 수 있다. 그거 감수하고서라도 드실 분들 드시고 나는 탈나는 거 절대 싫어요. 그러신 분은 그냥 고기 구워 드세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나는 생선회 한 입이라도 먹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요즘 ETF 진짜 잘 나옵니다. ETF. 옛날에 막 코덱스 바이오 이런 거 말고요. 코액트나 타임폴리오 이런 좀 신생은 아니지만 그 프라이빗 액티브. 에코티 쪽에서 엄청나게 잘 그래요. 운영을 했던 그런 운용사들이 ETF나 ETN들을 잘 내놓는데 그 ETF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간접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방법 있고. 난 그것도 싫다. 난 내가 직접 공부하겠다. 그럼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래도 우리 한중현 대표 제약바이오 매수하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저는 수익률 대 시작과 동시에
제약바이오 하셨고 김정기 대표도 있을 거고 우리 김민재, 박윤희 대표 다 제약바이오 매수하신 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럼 이렇게 가죠. 정답은 나도 모르겠다. 네. 아마 의사들도 모른다. 모를 겁니다. 모른다. 내가 어려우니까. 모른다. 그럼 나만의 제약바이오 선별법이라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요건 빠져나가지 못하겠다. 이거 우리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한중현 대표는 나는 제약바이오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나는 어떤 선별로 매수했다. 나만의 선별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저 괜찮은데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게끔. 나만의 선별 시간이 방법이 너무 아니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하시죠. 그러면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네, 김민재 알겠습니다. 대표님부터 볼까요? 나만의 김정기. 네? 김정기. 김정기 대표님, 김민재 대표님 여기 계시고 김정기 대표님, 네. 김정기 대표님 나만의 제약바이오 선별법 혹시 이런 거 있나요? 나는 이럴 때 솔직히 제약바이오 매수합니다. 저는 네. 이제 신약이라든지 네, 신약. 혹은 학회라든지 음. 일정이 남아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 쪽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면서 추세가 아주 강한 종목들을 좋아해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제약바이오는 이왕이면 대장주를 살려고 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하죠. 달리는 말이건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ADC라면 리가캠바이오라든지 삼성 에피스홀딩스라든지 이런 강한 종목들 좀 우량한 종목들을 그냥 추세가 강한 종목을 살려고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을 산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닥을 인더스트리로 그냥 매수를 할 때는 알테오젠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군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권 대표님이 권태민 대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려도 대장한테 물려라. 그것 때문에 좀 큰 쪽으로 가신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죠. 네네. 김민재 대표는 제약바이오 매수하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아예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약바이오는 저도 안 먹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안 믿기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었고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사실 괜찮지만 옛날 제약바이오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기업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종목을 운영하는 그 세력들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대응을 할 수 없게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그렇죠. 즉 올라갈 때는 물론 크게 먹을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점화한가로 떨어지거나 지금이 그나마 나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응이 힘들었죠. 과거에는 최근에 HLB가 점화한가로 떨어졌던 것처럼 그것처럼 모든 제약바이오가 떨어질 땐 그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운용회사나 이름회사 했을 때 남의 돈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먹어도 되겠다. 저도 안 먹는다고 맨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도 추천을 한 적도 없고 방송에서 포트폴리오에 이야기한 담은 적이 적도 없다. 없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박윤희 대표님 제약바이오 나만의 선별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 중에서 네. 우리 앵커님하고 이 넷 중에서 제일 오래 방송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굉장히 한 5년 전인데 기억나십니까? 알테오젠은 아마 박윤희 대표가 제일 먼저 추천해서 그러니까 세상 아무도 모르는 종목인데 가지고 나와서 그때 5년 전인데 5년이 아니죠. 코로나 더 전이었으니까. 됐죠. 네, 한 6년 정도 추천이 됐는데 가지고 나와서 이게 이 제형 SC 제형이 굉장히 이제 뜰 거다 했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앵커님이 그때가 7년 전인데 박윤희 대표가 처음으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4차 산업이 개화가 돼 있죠. 네. 4차 산업이 개화돼 있는데 만약에 미래 5차 산업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요 BT라고 생각해요. 바이오는 사실 지금 현재의 어떤 4차 산업이 아니라 미래 BT가 5차 산업이 있다면 5차 산업은 저는 생명과 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우리 3천이라는 거 코스피 3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과거에 코스닥이요 3천을 간 적이 있었어요. 지수가요.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에 여러분들 거의 3천이요. 2,925까지 포인트까지 간 적이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요. 근데 그때 끌고 갔던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뭘로 끌고 갔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이제 당연히 IT였죠. IT 버블 때문에 그때 막 무슨 새로운 기술 이런 거 올라오면서 그때 네. 이제 2,925까지 올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는데 네. 그럼 이거를 지금 여기 만약에 저는 이 과거 데이터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과거에 만들어진 이 행적은요, 이 궤적 행정은
결국에는요 여기를 가는 거를 보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있거든요. 저는 언젠가 이걸 갈 거라고 봐요. 그럼 이때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섹터가 이걸 갖고 들고 뛰겠습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은 바이오겠죠. 바이오가 진짜 시가총액이 정말 너무 커요. 일단 저는 한 번은 여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굴곡 있게 그래요. 울퉁불퉁하게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코스닥 저도 3천 한번 저도 보는 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과연 누가 들고 뛸 것인지 그것도 저도 예단할 수 없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우리는 바이오 섹터의 어떤 기준적으로 좀 봐야 된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 대표님 그래서 네. 본인만의 바이오 컨택 방법이 뭐예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멀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케어젠과 펩트론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한 주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펩트론- 세 종목을 다 바이오로 갖고 왔어요. 뭐 어떻게 고르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수급과 차트 전 쪽으로. 사실은요 세력들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는 세력들이 준비가 된 종목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실적이 있어도 세력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준비가 된 종목을 저는 봅니다. 그 흐름을 먼저 본 다음에 기업 내용을 그 다음에 차근차근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역으로 기업 내용을 보고 들어가는 네, 세력들도 네. 구분이 있어요. 저희는 말하는 국가 대표급 선수 오빠들이 있고요. 중간 단계가 있고 또 그래요? 이렇게 동네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요 국대들이 움직이는 종목을 이건 너무 멀리 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한준 대표님 뭐 짧게 저 길게 주신다면 길게 안 되겠네요. 저희 제작진이 시간이 모자르다고. 그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학구적인 얘기라서 아, 뒤에 것까지 시간을 할애를 해주신다면 안 말씀드리고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음 오늘 이슈는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슈가 그러면-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그러면- 김정기 대표가 또 준비한 이슈인데 네 그러면 저는 결국은 제가 또 못 들었네요. 시간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구글 TPU 시장 확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웃는답니다.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TPU가 AI 가속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TPU와 GPU의 공존 구조가 AI 칩 시장 전체를 키울 거라는 전망인데요. 칩의 HBM과 D램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구글 TPU 시장 확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웃는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뭐 TPU, GPU, 네. 구글이냐, NPU 까지. 엔비디아냐, 예. 지금 윗싸움, 이게 싸움인데 사실은 어제 그제 첫날 뭐 기사 나오고 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뭔가 하나씩 좀 정리가 돼가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네. 제가 궁금한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TPU에 대한 투자 전략이 전 제일 궁금합니다. 먼저 준비하신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기자분이 헤드라인을 너무 잘 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좋다, 다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최근에 이수페타시스, MLB를 하는 회사인데 드릴도 하기 때문에 TPU 관련주다라고 묶였고 또 삼성전기 마찬가지고 리노공업, ISC 같은 이런 테스트 소켓주들도 TPU 관련주로 계속 묶이면서 아주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TPU 관련주를 사야 되고 GPU 관련주들은 또 매도해야 된다라는 논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AI 가속기 시장은요 원래 엔비디아의 GPU 때문에 이제 원톱 독점 구조였는데 TPU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지금 같은 이런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글이 직접 설계한 딥러닝 전용 에이직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타나 다른 기업들한테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워크로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GPU를 대체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저는 결과적으로 이 TPU와 GPU의 이 경쟁 구도는 이 산업의 성장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연산 속도가 지금 미친 듯이 빨라졌는데 메모리는 지금 병목이 현상이 생기면서 대역폭, 전력, 공간이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HBM이에요. 그래서 GPU든 TPU든 HBM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GPU랑 TPU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코어 수랑 연산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 그리고 대역폭 때문에 일반 D램이랑 그래픽 D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HBM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 소모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연산 능력을 100% 활용하려면 결국에 HBM이 필요하고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GPU, TPU 관련주로 엮여 있던 것들은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 2거래일, 3거래일 전에 뉴스를 보고 아셨겠지만 네. 7월부터 리포트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요. 예, 구글과 관련한 TPU 내용들이. 그래서 이 밸류 체인 안에 속한 기업들이 결국에 다 HBM 밸류 체인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이게 관련주다, 뭐의 관련주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TPU 관련주를 이게 관련주가 물론 테스트 소켓이나 PCB 쪽이 조금 더 연관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구글 알파벳 A와 관련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HBM 관련주들이 다 TPU 관련주로 엮이고 GPU 관련주들이 같이 똑같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네. 이 소부장에서 밸류 체인이 우리는 SK 밸류 체인이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다 알고 보면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듯이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인즉슨 TPU든 GPU든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결국에 한국 기업들은 다 수혜를 받게 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시장의 업사이드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TPU만 가고 GPU만 간다라고 해서 경쟁 구도에서 일부만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슈퍼 사이클이 아니죠. 근데 진짜로 슈퍼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소부장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 반도체가 정말 좋아질 것이다. 26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들으면은 말끔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입니다. 먼저 박윤희 대표부터 가볼 텐데요. 박윤희 대표님 본인 종목의 원픽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네. 그냥 이유는 코스닥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대장치고 오늘 가지 못했어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들고 캐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들고 뛸 거다. 뭐 알테오젠 하면 여러분도 뭐 이제 워낙 SC 제형으로 유명했던 회사지만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ADC 플랫폼하고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보유하는 이런 회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테오젠 바로 보셔야 된다. 아직 따끈따끈한 어떤 기간이 있다. 미어도 다시 한번 바이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윤희 대표의 본인의 탑픽 종목은 알테오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참가자 종목들 중에서 원픽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선별 기준, 어떤 기준을 놓고 선별하셨을까요? 상대 종목이자 또 저도 같이 겹친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바이오입니다. 아, 요거 나도 좋게 네. 보는데 당신도 좋게 봤군요. 네네네. 이런 거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LNC 바이오고요. LNC 바이오 하면은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온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피부 재생 관련 리투오라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2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환사채 이슈가 조금 있었지만 이거를 지금 다 단기적인 흡수하고 올라오는 중인데 저는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LNC 바이오를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서 한번 급등 한번 나오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죠. 근데 저점이 조금씩 미세하게 높아지고 있고 이제 여기만 돌파하면 이제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겠다. 주봉도 보면은 너무 깔끔하게 오늘 신고가를 만들어놨어요. 주봉에서 신고가 간다는 거는 이제 의미가 굉장히 저는 부여하거든요. 그래요. 주봉상에서 종가상 신고가가 나왔다. 그리고 월봉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저는 매집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한번 간다 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윤희 대표가 선택한 다른 분의 원픽,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은 LNC 바이오인데 이 종목은 우리 박윤희 대표뿐만 아니라 민경무 대표도 보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한중현 대표의 이제 본인 종목의 원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요? 네. 바이오로 선택하셨어요. 방금 바이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에 이제 좋은 일이 있었죠. 이번 달에 릴리랑 이제 그런 대규모 딜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릴리의 딜을 그냥 보고 넘기시면 안 되는 게 글로벌 빅파마가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을 상대로 최초로 전략적인 지분 투자 사례거든요. 이거는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의 바이오랑 지금의 바이오랑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 그 MC님께서 옥석 가리는 법을 네, 그걸 여쭤보셨는데 네. 그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안 말씀드리기 좀 아쉬워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질병을 타겟한 질병의 시장 자체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커야 된다. 희귀 질병 하면 조금 힘들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탈모, 치매, 그런 비만,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 이해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크고, 두 번째, 거기에 빅파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기업들. 네. 세 번째, 그 빅파마들이 어떤 기술에 의해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난관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중 하나가 ABL 바이오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될 것 이 같아요. 정도 설명. 근데 확실히 좀 학습은 좀 필요하겠네요. 공부도 좀 하고 찾아도 봐야 되고. 근데 네. 수익을 창출하는데 노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한중현 대표의 ABL 바이오 만나봤고요. 다른 참가자의 이제 종목 중 원픽을 선택하시는 건데 선별 기준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해서요. 신기하다.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종목명도 깁니다. 뜨는 게 있나요?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아니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근데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본인도 이런 종목 왜냐하면 하시잖아요. 저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인버스였거든요. 인버스였나요? 레버리지가 아니라? 인버스. 인버스였어서 신기해서요. 그래요. 저희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확인을 좀 제작진께서 해주시고 네. 인버스가 있었어요. 네, 심지어 곧버스였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주에는 괜찮은데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서 신기해서 그래 그럼 더 드릴 말씀은 그 없습니다. 말씀이 즉슨 네. 시장을 상승 방향 쪽으로 본다 이런 거죠? 상승은 몰라도 하락은 아닐 것 같다. 하락은 아닐 것 네. 같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 종목 먼저 본인의 원픽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닉스 로보틱스 가지고 왔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어떤 내용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쪽으로 삼성 스토커 쪽으로 60-70% 정도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물류 쪽에서도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저마다의 로봇들마다 또는 저마다의 종목마다 다 모멘텀은 다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지수 하락 때도 밀리지 않았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원픽 본인의 원픽 종목 말씀해 주셨고 이제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그래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종목입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코스닥이 워낙 강했었던 거는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 수급이 코스피로 즉 주도 반도체로 갈 수 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장 열리게 되면 반도체도 분명히 상승할 거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설명 그 정도로 마무리 지으시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요. 이 한미 반도체는 맞은편에 계신 네. 우리 김정기 대표의 종목을 굉장히 뿌듯해하시네요. 김정기 대표님. 그래요. 지금 웃는 모습이 진짜로 복상이라는 말이 딱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상 김정기 대표의 이제 원픽 종목 본인의 종목 중에서 참여한 종목 중에서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복이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메모리 후공정 대표 업체입니다. 네. 이걸 SK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D램, HBM이 많이 찍어낼수록 패키징 테스트랑 이제 패키징 쪽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후공정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장 캐파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메모리 아세이, 이 조립까지 수요가 살아나면서 네. 가동률이 높아졌고
비메모리 테스트 물량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트남이랑 브라질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효율화도 높게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HBM 시대, AI 시대에서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정기 대표의 본인의 원픽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서 이 종목 괜찮다 네. 하는 종목 먼저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선별 기준은 이분은 진짜 종목 선정을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싶어요. 분이신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는데 종목만 봐고 이 종목은 진짜 선정을 잘했다. 그렇죠. 어떤 시장을 분- 보시는 분이구나. 어떤 이런 생각이 종목인가요? 들었어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예. 사실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일단 미국에서 보조금이 없어졌죠. 그리고 4분기 전기차 재고 조정 때문에 2차 전지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에코프로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로 했고요. 한국 배터리가 내년부터 엄청나게 수혜를 받는 구조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오늘 또 정부에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점유율 25%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점을 위해서 29년까지 2,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그래요.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주부터 코스닥이 다시 한번 밀어준다면 2차 전지에서 로테이션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는데 에코프로는 오늘 2번 출연하시네요. 민경무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 먼저 공개합니다. 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위부터 두 자릿수네요. 네, 그러니까요. 5위권이 기대되는데 바로 살펴보시죠. 5위는 민경무 파트너 삼양바이오팜으로 28%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홍희진 파트너 ISC로 31%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최인석 파트너 SPG로 34%대 수익률 잡아냅니다. 2위는 연이어 최인석 파트너 한라캐스트로 48% 높은 수익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안인기 파트너 어제 이어 오늘도 선일 고속으로 무려 126%대 세 자릿수 종목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이번엔 오늘 높은 계좌 수익률 탑5 선수들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부터 공개합니다. 정혜영 파트너 5위에 안착합니다. 네, 다음은 공동 3위입니다. 박한샘 파트너 5.07% 그리고 김동엽 파트너가 동일한 수익률로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네, 그렇다면 2위는 오늘 출연하신 김민재 파트너가 자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계좌 수익률 1위는 누굴까요? 어떤 참가자고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5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 만나봤는데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오늘 계좌 수익률 2위는 우리 김민재 대표가 또 차지했는데 1위는 누구일지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 두 분이 말씀하실 만했네요. 우리 민경무 대표입니다. 오늘의 계좌 수익률 8.19%로 민경무 대표가 오늘의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망의 1위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기준을 드렸습니다. 수익률 대회가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탑픽 종목은 연말까지 좀 봐야 되는 종목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박윤진 대표부터 가보겠습니다.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탑픽 종목?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오늘 바이오를 꽉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오인가요?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다 바이오입니다. 예. 자, 이름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를 해드리죠. 네. 자, 그럼 바이오인데요.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 공개합니다. 박윤희 대표의 탑픽 종목은 신규 상장주죠. D2G 네. 바이오로 선택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SC 제형 이야기하면서 이제 플랫폼, ADC 플랫폼 얘기했죠. 이 회사도 이노램프라는 이제 플랫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지금 일단 장기 지속형 면역 억제제 개발 과정이 선적되어서 정말 이 지원금까지 확보하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증권사에서 한 38만 원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8만 4천 원대예요. 목표 주가를 38만 원까지 나왔던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D2G 바이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윤희 대표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D2G 바이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 어떻게 될까요? 대장. 대장?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래요, 맞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죠?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대장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ABL 바이오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이었죠. 일라이 릴리가 이제 그래요. ABL 바이오한테 이제 그 기술도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분까지 가져간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역사는 최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최초의 사례가 앞으로 ABL 바이오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개 나올 가능성이 되게 좀 커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년 초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예 이상훈 애널리스트가 이상훈 대표가 직접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한 게 거기서 더 빅딜이 나올 게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를 지금부터 보셔도 될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중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ABL 바이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이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자,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선별 기준이 궁금해요. 일단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해서 반도체 종목 가지고 반도체. 왔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옥석을 가려서 나온 종목이네요. 그러면 네. 어떤 종목일지 우리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FST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EUV 노광 장비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SNS텍과 같은 결을 가져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텍은 이미 올라가고 있고 FST는 이번 지수 조정 구간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상 조정을 다 좀 아쉽게 받았는데 그나마 잘 조정받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반도체를 꼭 찾는 분들께서는 네.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재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FST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김정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보는 종목 선별 기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실적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실적과 네. 실적이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상 김정기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정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 실리콘2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실리콘2 너무 쌉니다. 12개월 포워드 P가 12배인 상태고요. 21년부터 현재까지 매출 기준으로 10배 이상 성장한 기업이에요. 내년에 더 좋아지고 내후년에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국 뷰티의 글로벌 성장을 가장 선봉장에서 이끌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 글로벌 피어 대비 너무나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 1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까지 저희가 대표님들의 종목들 다 만나봤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네 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보죠. 박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닥에 커브볼이 나왔다고 얘기했죠. 네. 변화구. 저 변화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제가 자세한 설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응의 모든 것 네.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우리 한중현 대표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역시. 지금 바로 입장이고 오늘도 딱 하나만 찍어드리겠습니다. 딱 한 종목. 네, 짧게 하시겠네요, 오늘도.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알겠습니다. 네. 딱 한 종목, 딱 하나. 오늘도 한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지금 바로 입장인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시장 하락 후 반등 1등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이 하락 후에 반등을 했는데 1등은 과연 어느 쪽일까? 그 1등을 예측을 해보는 시간, 만나보는 시간으로 이어주신다고 하셨고요. 자, 우리 김정기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인데 어떤 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진짜로 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 그 핵심 유망주를 오늘 찍어드릴 거고요. 또 제 무료 강의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옵니다. 소부장의 시대. 네. 소녀시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소부장의 시대가 진짜로 오니까 그걸 지금 준비해 놓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무료 선물은 화면이 안 나오네요. 무료 선물도 있으니까요. 우리 김정기 대표의 무료 선물도 무료는 꼭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다시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김민재 파트너의 탑픽 종목 FST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진 파트너의 탑픽 종목 G2G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84,000원,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78,000원입니다. 다음은 김정기 파트너의 종목 실리콘2입니다. 매수가는 43,000원부터 현재가, 목표가는 5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한국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본선 진출 파트너들의 내년 핵심 유망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개인전으로 더욱 치열해진 본선,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